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정리 영상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 공부하시고 시험 보면 그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은 유전 파트만 선생님이 따로 분리를 해서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분량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수정과 난할 이런 부분까지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이름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 거죠. 수정란이 되면 처음엔 하나의 세포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세포 분열을 한다. 근데 세포 분열을 하고 얘네가 크기가 이렇게 커져서 다시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세포 분열을 한다. 그리고 또 바로 세포 분열을 한다.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세포의 개수는 많아지는 이 과정, 이걸 우리가 난할이라고 하자. 이거는 체세포 분열과 유사하면서도 생장을 안 하니까, 세포가 생장하는 기간이 없으니까 좀 독특하다. 그래서 난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체세포 분열과 유사하다는 점은 염색체의 수는 일정하죠.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정이 되자마자 수정이 수란관 앞쪽에서 된다고 했죠. 수란관 앞쪽에서 이렇게 자궁까지 도착하는 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때 분열을 빠르게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나 합성하는 내용들은 난자가 덩치가 원래 크고 정전점이니까 난자에 있는 영양분을 거의 활용한다.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며 빠르게 분열하는 난할이 조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선생님이 햄버거를 얘기했죠. 3배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말려서 나중에 포비라는 걸 형성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은 관심 있는 사람 고등학교 가서 생명과학을 선택하시면 자세히 배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요 정도 지나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처음부터 멘델에 대해 조금 긴 얘기를 시작하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멘델의 가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적어 드릴 겁니다. 여기에 적어 드릴 테니까 이게 뭘 의미했는지 이제 배웠으니까 알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멘델의 가설. 제목부터 쓰고 시작하죠. 멘델의 가설. 첫 번째, 특정한 형질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습니다.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정한 형질은 한 쌍의 유전인자로 결정된다. 한 쌍의 유전인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짚을 부분이 너무 많지만 하나씩 조금 보면 일단 특정한 형질, 그죠? 색깔이나 모양, 키 이런 것들은 멘델이 연구한 이 가설은 완두에서 거의 100% 들어맞는 내용들이에요. 완두에서. 하지만 사람이나 기타 생물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멘델이 생애 생전에 그 인정받지 못한 이유도 완두로 했던 이 유전 원리가 완벽한데 그 다음에 선택한 다른 생물은 이걸 만족하지 않는 예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뒷받침해줬으면 살아있을 때 인정받았을 텐데 그래서 뒤늦게 발견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멘델이 완두를 처음 선택한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벗어난 얘기였는데 하여튼 자, 이게 아주 포인트죠. 우리가 누군가를 닮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빠로부터 아빠 거를 물려받는다, 엄마로부터 엄마 걸 물려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딱 한 쌍은 두 개라는 말이에요. 두 개의 유전인자니까 유전자형을 딱 세 가지로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조금 느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리의 법칙, 그죠? 분리의 법칙의 일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다음 가설로 가죠. 2번. 사실은 얘가 확실한 분리의 법칙이지. 한 쌍의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그때도 생식세포에 대한 정보는 있었어요. 염색체에 대한 게 없었죠.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1번에 좀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손에게 전달되어 다시 쌍을 이룬다. 그래서 참 체계적으로 잘 짰죠. 두 개를 가지고 있대 자식한테는 하나만 물려준다. 하나만 물려준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하나만 물려준다. 그게 다시 쌍을 이루니까 유전인자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맨델의 좀 천재성이 발휘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2번은 조금 일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고, 2번은 완벽한 분리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3번은 빠르게 한번 적어보죠. 특정한 형질에 대한 한 쌍의 유전인자가 또 다르면 잡종을 예상한 거죠. 그 중 하나는 표현되고, 그래서 표현된다. 이거를 도미넌트. 다른 하나는 표현되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세시브 라고 말한 거죠.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그렇죠. 우열의 원리입니다. 우열의 원리. 사실 여기에 독립의 법칙은 여러분 나와 있지 않아요. 독립의 법칙은 이 세 개를 말하기 위한, 그러니까 맨델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전제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에 형제들이 서로한테 영향을 미친다면 이 결과가 내 실험에 의한 건지, 그 형제들 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우연히 얻어진 건지를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논문을 못 써요. 야, 이게 우연이 된 거지, 네가 어떻게 그게 확실하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근데 맨델이 또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사실을 9대 3대 3대 1 뭐 그런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맨델의 가설을 통해 뭘 말할 수 있냐. 사실 다른 그 완두콩 조합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이상한 조합은 이 조합이었어요. 노란 완두와 노란 완두가 만났는데 노란 완두 3개와 초록 완두를 낳는다는 거죠. 아니 대체 이 초록 완두는 어디서 왔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부모로부터는 초록색이 없어요. 초록색이 없는데 초록색이 튀어나왔다는 거야. 이걸 사실 설명하기 위해 1, 2, 3번을 얘기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한 쌍의 유전인자로 결정되니까 얘를 스몰 a 스몰 a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스몰 a a라고 하면 저 노란 애를 라지 a 라지 a라고 하자. 노란 애를 하는 애를. 근데 만약에 부모가 둘 다 라지 a를 가져버리면 스몰 a를 자손에게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스몰 a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저 스몰 a는 없어진 게 아니라 저기 우성, 노란색처럼 보이는 애들한테도 숨어 있다. 이런 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여기 완두콩이 6개가 있죠. 6개 중에 5개가 노란색이에요. 그치? 근데 유전인자를 보세요. 유전인자는 뭐 6개니까 12개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 중에 노란색은
딱 절반 6개입니다. 초록색 개수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막 표현형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우성 유전자랑 열성 유전자 양은 바뀌지가 않아.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하다라는 건지 여러분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더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멘델의 대단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죠. 이런 잡종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 노란색은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계도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부모로부터 없는 형질이 나왔다. 만약에 열성 형질끼리 교배를 한다면 무조건 열성은 순종밖에 없으니까 부모랑 같은 애들만 나오는데 다른 애가 나왔다는 건 초록색이 열성이다, 노란색이 우성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로 결정된다라는 이 1번이 사실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분리의 법칙과 우열의 원리 2번, 3번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완두들을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부모와 같은 형질을 갖는지 안 갖는지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준 유전 원리,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사소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정리 영상을 마칠까 해요.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뭐 한번 들으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 강조하지 않았던 자가수분, 타가수분 이런 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가수분은 스스로 수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전자형은 딱 3개였지. 자가수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유전자형을 갖는 애들이랑 교배한다는 겁니다. 타가수분은 자기랑 다른 유전자형을 갖는 애들. 이 모든 것을 타가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가수분은 자기랑 유전자형이 같은 애들끼리 교배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열의 원리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 하고 우열의 원리의 정의는 각 대립 형질의 순종끼리 교배하면 일대 자손은 한 가지 성질, 그거를 우성이라고 하자. 한 가지 성질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독립의 법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돌려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림 그리기가 참 어려운데, 노란색 둥근 완두와 초록색 주름진 완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얘는 노란색이니까 이거는 다 같은 색으로 쓸게요. y를 가져요. 얘는 스몰 y, 스몰 y를 가져. 얘는 둥근 애니까 라지 r을 가져. 얘는 스몰 r, 스몰 r을 가져요. 우리가 형질을 2개로 표현했는데 얘는 유전자를 4개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개. 정확히는 2쌍을 갖는 거죠. 2쌍. 그러니까 얘네의 생식세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식세포가. 얘네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가 만나면 어떤 자손이 나올까? 이런 자손이 낳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여기서 뭘 알아요? 둥글다. 여기서 뭘 알아요? 노란색 둥근 애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떤 애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쌍 중에 쪼개져서 들어가니까 Y 또는 Y를 줄 수가 있어. R 또는 R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얘가 만들 수 있는 건 YR, YR
YR, YR 네 가지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끼리 교배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6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YYRR 이렇게 만나면 YYRR 이렇게 만나면 YYRR 이렇게 만나면 YYRR 이렇게 하면 16개 나올까요? 나옵니다. 천천히 해보면 16개가 나와요. 이거를 어느 세월에 하고 있냐 하다 보면 됩니다. YYRR 이렇게 하니까 참 헷갈리네요. 선생님도 헷갈리네. 근데 천천히 해보면 YY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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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싹 지우고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지금 자가수분 한 거예요. 자가수분. 자가수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놈 어떻게 생겼을까요? 둥글고 노랍니다. 얘 어떻게 생겼을까요? 둥글고 노랍니다. 얘는 둥글고 노랍니다. 얘는 둥글고 노랍니다. 얘는 둥글고 노랍니다. 얘는 드디어 다르네. 자, 스몰알이 나왔어. 그러면 둥글고 주름지고 노랍니다. 얘는 둥글고 노랍니다. 얘는 주름지고 노랍니다. 오케이? 자, 얘는 약간 대칭성이 있어요, 여러분. 둥글고 노랍니다. 둥글고 노래. 자, 이제 다른 색이 하나 나왔죠. 둥글고 초록색입니다. 둥글고 초록색. 자, 얘는 마찬가지 둥글고 초록색입니다. 자, 둥글고 노랗죠. 주름지고 노랗죠. 둥글고 초록색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16개 나왔어요. 16개.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알겠어요? 이때 보는 겁니다. 이때 보는 거. 둥근 애들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주름진 애들 4개. 3대 1. 저기 노란색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얘는 딱 근데 보이죠, 여러분? 이 3대 1 보여요? 이렇게 나누면 딱 3대 1이지. 이 분리의 법칙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렇게가 세트야. 이렇게 복사되고 있는 거 보여요? 하여튼 독립적입니다. 독립적. 여기서도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보면은 여긴 유전인자가 총 몇 개일까요? 콩 하나당 4개씩 가지고 있고 콩이 16개니까 총 64개예요. 64개. 근데 64개 안에 다 똑같이 있어요. 라지 Y 16개, 스몰 I 16개, 라지 R 16개, 스몰 R 16개가 딱 있어요. 한번 천천히 세보셔도 돼요. 이 비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네가 3대 1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 우열의 원리 다 설명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완두의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형질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왜 갑자기 그럼 이제 가계도를 할 때 ABO랑 저기 정록생명을 했냐, 그러니까 반성 유전이 대체 왜 튀어나왔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멘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성이랑 열성이 순종끼리 교배하면 우성이 나오고
얘끼리 자가교배를 하면 우성 3개, 열성 3개가 나오는 이게 맨델의 법칙이에요. 말하자면 맨델이 딱 실험에서 얻었던 결과야. 근데 ABO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얘네는 한 쌍으로 결정이 안 되거든. 한 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 거냐면 맨델 유전 법칙을 어긋나는 애들을 본 거야. 혈액형. 한 쌍으로 결정되지 않. 한 쌍은 아닌데 대립 유전자가 하여튼 우열이 애매한 애들이 있죠. 우열의 원리에 벗어난 애들. 우열이 애매한 애들. 나온 김에 얘기하면은 이런 식물이 있어요. 이런 식물이. 빨간색 붓꽃이라 그러나 하고 흰색이라 할게요. 얘네가 교배하면 어떻게 되냐? 분홍색이 나와요. 분홍색. 이걸로 그릴까? 그럼 분홍색이랑 분홍색을 교배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빨간색, 흰색. 뭔가 느낌은 와요? 대충 쓰면 이런 거예요. AA, AA. 얘는 어때? 얘는 색깔이 섞여요. 섞여. 딱 중간이 돼. AA가 되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애들을 중간 유전이라 하는데 하여튼 맨델 법칙 어긋난 애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ABO를 본 거고 반성 유전도 마찬가지지. 순종이랑 열성끼리 만나면은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성별에 따라 이게 비율이 3대 1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3대 1이. 그래서 얘네는 맨델의 원리에 어긋난 애들을 조금 말해준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가계도 분석은 뭐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여러분 뒤에는 형성평가 문제 풀어드린 거 있으니까 그 풀이 과정 여러분 쭉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그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확률 구하는 것만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B형이라고 해볼까요? 내가 B형이야. 근데 내가 O형을 만났어. 그러면 B형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두 가지 형어가 있는 거죠. 내가 BB일 경우 O형과 만나면 무조건 BO를 나니까 100%다. 두 번째 경우 내가 BO면 OO를 만났을 때 BO랑 그 OO를 1대1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0%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BB일 확률이 뭐 50%, BO일 확률이 50%니까 뭐 대충 지금 한 75%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애매해요. 내가 BB랑 BO일 확률이 애매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BB면 100%, 내가 BO면 50%입니다. 라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확률 구하는 거 또 저기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형성평가 풀이도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조금 영상이 길게 찍어졌는데 네,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천천히 보시고 사실 이번 정리 영상은 좀 내용이 알차지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와도 되니까 1학년 연구실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네,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